이번 주 운동역학 강의는 12주차 강의이고요. 강의 노트는 9번, 투사체 운동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투사체 운동은 영어로는 프로젝타일 모션이라고 하는데요. 스포츠와 관련해서 이런 투사체 운동과 관련된 질문들을 살펴보죠. 첫 번째는 스포츠에서 많은 종목에서 공을 던지는데 공을 가장 멀리 던지기 위한 투사 각도는 얼마인가? 두 번째는 다이빙 선수가 다이빙 보드를 박차고 올라가 최고 높이가 중요한데 최고 높이를 증가시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 번째는 체조 선수가 띵틀 종목을 생각해보죠. 띵틀을 손을 짚고 이륙한 후에 채공 시간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다음에 미식축구에서는 공을 멀리 차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중에 오래 머물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즉 공의 거리와 채공 시간을 동시에 증가시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다음에 농구 슛에서 슛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궤도가 높은 게 좋은가 아니면 낮은 게 좋은가. 이러한 질문들을 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투사체 운동에 대한 그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투사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투사라는 것은 프로젝트하는 건 인체나 물체가 공중에 있는 상태, 공중에 있어야 되고요. 땅에 닿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때 작용하는 힘은 오직 중력하고 공기 저항만 작용합니다. 자유낙하라는 것은 이런 투사체 운동을 얘기하는데 자유낙하는 물체의 질량 중심, 무용수 같은 경우는 질량 중심이죠. 질량 중심의 움직임, 이 궤도는 오직 투사체 운동의 법칙만 따릅니다. 이 자세를 어떻게 취하든 간에. 그렇다면 중력의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죠. 투사체에서. 일단 중력은 지구 질량이 신체를 잡아당기는 힘을 의미하고요. 중력은 물체의 지구 중심을 향해 수직 방향으로 물체를 가속시킵니다. 또한 중력에 의한 가속도, 즉 중력 가속도, G라고 그러죠. G는 항상 9.81m/s2의 크기로 수직 아래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가속도는 1초에 속도를 9.81m씩 증가시킨다는 거죠. 즉 이렇게 떨어지는 물체의 속도가 있는데 이것은 여기에 작용되는 중력 가속도는 9.81 g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요 속도는 g라는 가속도에 의해서 요 속도는 아래로 향하는 요 속도는 점점 증가하게 되죠. 반대로 공중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속도는 이 중력 가속도의 방향이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항상 속도가 점점 줄게 되는 거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1초에 9.81m/s씩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럼 투사체에서 중력과 수직 속도의 관계를 살펴본다면은 이때는 등가속도 법칙, 우리가 몇 주 전에 배웠죠. 이건 뭐냐면은 나중 수직 속도는 처음 수직 속도 더하기 마이너스 9.81m/s2 곱하기 경과된 시간입니다. 즉 수직 속도는 시간에 따라서 선형적으로 변합니다. 가령 여기서 수직으로 이렇게 올린 공이 올라갔다 이렇게 떨어졌을 경우에 처음 속도는 양의 숫자죠. 빨리겠죠. 예를 들어서 10이라고 치죠. 10인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속도는 점점 줄어들어서 0에 이릅니다. 이거 0이죠. 그 다음부터는 아래로 가는 속도가 점점 증가합니다. 그래서 요 수직 속도는 시간에 따라서 중력 가속도에 의해서 선형적으로 변한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평 속도. 이렇게 공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던졌을 때 수직 속도는 여기가 수직 성분은 요거고 수평 성분은 요거죠. 수직 성분, 수평 성분. 이렇게 날아가는데 이 중력은 수평 속도에는 변화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 법칙에 의해서 나중 수평 속도는
처음 수평 속도 더하기 수평 성분의 가속도 곱하기 시간의 제곱입니다. 여기서 수평 성분의 가속도는 0입니다. 오직 수직 성분의 중력 가속도만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 수평 속도하고 처음 수평 속도는 같다. 이렇게 보면 되죠. 투사체 운동에서 이런 궤적을 살펴보면은 중력은 투사체를 정점, 즉 궤도의 가장 높은 점을 중심으로 양쪽이 이렇게 대칭인 포물선 궤도로 움직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처음에 수직 속도는 컸다가 점점 줄어들죠. 줄어들다 여기서 0이 되고, 그 다음에 아래로 향하는 수직 속도는 작았다가 점점 커져갖고 이때 최대가 되고, 그래서 이때 처음에 올라갈 때의 수직 속도하고 내려올 때의 수직 속도는 크기는 같고 방향이 정반대인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수평 속도는 여기나 어느 곳에서나 투사체의 어느 지점에서나 다 수평 속도는 같은 속도가 되고요. 그렇다면 이 투사체 운동이 스포츠에서 중요한 그 이유를 살펴보죠. 많은 스포츠의 성공과 실패는 투사체 운동과 관련해서 물체가 투사체로 작용하는 경우, 이건 뭐 주로 공이나 뭐 이렇게 물건들이죠. 농구, 야구, 미식축구, 투포환, 투해머, 투원반, 투창, 골프, 배구, 테니스, 양궁, 우수히 많습니다. 또 다른 형태는 우리 인체 자체가 투사체로 작용하는 거. 인체를 공중에 날리는 거죠. 즉 높이뛰기, 멀리뛰기, 체조, 피겨스케이트, 다이빙, 스키점프, 심지어는 달리기도 우리 신체가 투사체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경우에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변인들은 얼마나 멀리 날아갔는가, 그 다음에 얼마나 오래 날아갔는가, 그 다음에 최고 높이가 얼마인가, 이런 것들이 관심사죠. 그래서 이런 거리에 의해서 승패가 결정되는 것, 기록이 결정되는 게 대표적인 게 투혼반, 투창, 투해머, 그 다음에 우리 몸은 멀리뛰기가 있는 거죠. 비행 시간과 관련된 것은 우리가 공중에 올라가서 얼마나 많은 연기할 수 있는 다양한 화려한 동작, 아름다운 동작을 연기할 수 있는 시간을 얼마나 많이 확보했는가, 비행 시간과 관계 있는 거고요. 최고 높이 같은 경우에는 높이뛰기라든가 장대 높이뛰기는 우리가 멀리 가는 게 아니라 높이 있는 장애물을 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최고 높이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투사체 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게 아마 이번 주 수업의 가장 핵심적인 건데, 이 세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투사체 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첫 번째는 투사 각도입니다. 농구공을 던질 경우에 투사 각도, 어느 각도로 던지느냐. 그 다음에 투사 속력, 얼마나 빠른 속력으로 던지느냐. 그 다음에 상대적 투사 높이는 이 높이인데 이 던지는 지점과 떨어지는 지점과의 높이 차이, 그게 상대적 투사 높이입니다. 그게 상대적 투사 높이가 되겠죠. 이 세 가지에서 결정됩니다. 다른 건 하나도 없습니다. 즉 투사 각도, 투사 속력, 그다음에 상대적 투사 높이, 이 세 가지. 얘는 탄의에서 결정됩니다.